사업 경험도 없고 수학이나 계산을 몰라도 됩니다. 이번 영상을 따라만 하시면 순수익 계산 뚝딱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뭔데 저렇게 자신감이지? 이 순수익 계산법은 실제로 회계사에게 검토까지 받은 방법이니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건 세금이나 회계 관련 지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초보 쇼핑몰 사장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나?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여도 오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매출은 나오는데 이익이 얼마나 남는지, 내가 월마다 얼마씩 버는지 불투명했었어요. 분명 사업장 통장에는 돈이 왔다 갔다 돌기는 돌았는데 근데 뭔가 돈이 안 모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그냥 매출량만 보고 느낌이 아니라 정말 수치적으로 보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헷갈리는 대표님들 많을 거예요. 대충 매출의 20% 정도 남아서 이 정도 벌었겠지 하는데 감에 막히는 순간부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야금야금 매출과 관련 없는 지출은 잡아내야 하고 매출에 도움되는 지출은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수익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팔았는지 세고 그리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항목별로 나눠서 정리하기, 쭉 나열해서 빼주면 끝입니다. 먼저 나의 매출 세는 방법입니다. 플랫폼은 예를 들어 에이블리는 매출 세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산주기와 수수료 때문인데요. 오늘 매출이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심지어 다음 달 정산금에 수수료나 할인했던 프로모션 금액까지 빠져버리니 계산하기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이블리 순수익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게 되시면 자사몰이던 다른 플랫폼 계산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에이블리 셀러스에 로그인합니다. 내 상품별 판매 통계, 거래액과 결제 금액이 있는데요. 에이블리는 거래액은 매출이고 결제 금액은 순매출입니다. 수수료도 순매출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여기서 매출과 순매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순수익 구할 수가 없어요. 매출은 고객이 주문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내가 15,000원 파스타를 주문할 때 식당 매출은 15,000원으로 찍히죠. 순매출은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이에요. 내가 만약 리뷰를 작성해서 식당에서 1,000원을 할인해준다면 식당 순매출은 14,00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객이 파스타로 환불하였다면 순매출은 다시 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시로 이 쇼핑몰은 매출 383만 1,000원, 순매출 365만 6,399원, 에이블리 수수료 7.7%인 28만 1,542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에이블리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 지원금과 내가 제공한 프로모션 지원금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드래그하고 복사한 뒤 챗GPT에 들어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챗GPT가 내가 지원한 프로모션 금액과 에이블리가 제공하는 프로모션 지원금을 구해줄 것입니다. 정리하면 위 표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순수익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지출 카테고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입상품 비용을 어떤 쇼핑몰은 물류비로 처리하고 어떤 곳은 인건비로 넣습니다. 또 사무실에서 쓰는 커피나 간식도 어떤 곳은 복리후생비로, 또 다른 곳은 잡비로 분류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업장 상황에 맞는 지출 카테고리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한 기준은 꾸준히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출을 정리할 때 헷갈리지 않고 순수익 계산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지출 기준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쇼핑몰 업종에 맞게 최적화해둔 거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기준을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자료 안에는 인건비, 사입비, 광고비, 결제 수수료 같은 항목들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방식이라 그대로 가져다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더보기를 눌러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본인 업장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자료 하나만 있어도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지출 기준이 정해졌다면 내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을 확인하여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쓰는 은행에 접속하여 로그인, 카드사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용 내역이나 거래 내역을 엑셀로 다운하여 지출 내역에 내가 기준을 정한 카테고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꿀팁 나가니까 집중해주세요. 사실 사업을 하면 카드도 여러 개고 통장도 2개 이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랜터라는 솔루션인데요. 인증서 하나만으로도 내 모든 카드, 통장 내역을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나의 자산을 연동해서 모든 지출 내역을 불러와 주세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고 이제 정해둔 카테고리로 지출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입비 내역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입비 내역은 거래처별로 정리를 해두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A라는 거래처와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두어야 하죠. 잠깐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자면 저는 사입비를 입금할 때 노션을 활용해서 입금을 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매달 어떤 거래처에 얼마가 나가는지 실제 입금을 기준으로 사입비 내역이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익 구하는데도 내가 어떤 거래처랑 얼마나 거래했는지 한눈에 보기 쉽습니다. 이제 거래 내역 분류에 들어가 나의 지출 내역을 한꺼번에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첨부해둔 순수익 계산기 매출 정상표에 순매출과 지출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순매출 대비 지출 비용이 얼마나 소진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지출에서 낭비가 되고 있는지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광고비가 순매출 대비 너무 많이 소모되지는 않았는지, 순매출 대비 사입비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쓸데없는 지출이 있지는 않은지 매달 정해진 날에 순수익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해 보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오픈 채팅방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익 계산은 피하고 싶은 만큼 아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만 내 쇼핑몰이 망하는 중인지 성장하는 중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컨설팅 과정에서 만난 한 여성분이 적자가 난 줄도 모른 채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결국 부모님께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납부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쇼핑몰 대표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나와 비슷한 쇼핑몰들 중 조회수가 잘 나오는 릴스를 검색해주는 프로그램, 동대문 사입 자동화 프로그램, 그리고 오늘 다룬 순수익 자동 계산 프로그램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쇼핑몰에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쇼필공이었습니다.